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또 오랜만에 또.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때 우리 저번에 저기 누구야 마리나 양이랑 예, 하고 진짜 책이 또 나왔어요. 예,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오사카에 네. 300년 된 노포, 네. 또 172년 된 노포를 비롯해서 오사카의 유명한 상인들, 성공한 기업가들을 지난 5년 동안 취재한 책이 이번에 드디어 5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년 걸렸다고? 예. 보통 거기 지금 노포 하시는 분들은 다 100년 이상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100년 이상 된 기업도 있고, 물론 또 100년 안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오사카의 그 노포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오사카 상인의 혼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을 했는데, 오사카 노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상인들을 저는 노포의 문화권에 들어있는 가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 노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오사카에 가면은 가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딱 이렇게 21명 사장님을 딱 선택하게 되는지 이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지. 예, 기준은 뭐냐면은 일단 오사카에 전 세계 관광객이 오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도톤보리입니다. 왜냐하면 도톤보리는 먹자 동네라고 보시면 되죠. 최고의 맛집이 모이는 동네가 도톤보리고, 또 도톤보리에 가면은 오사카의 3대 원조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쿠시카츠, 그리고 오코노미야키, 그리고 타코야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음식을 만드는 최고의 사장님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냥 만나고 싶다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그럴까요? 예, 그분들은 재산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그마한 가게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사실은 재산이 적게는 몇백억에서 많게는 제가 이번에 인터뷰한 분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은 분은 4조를 갖고 있습니다. 4조? 예, 상상도 안 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엄청난 재산가들이 일본의 작가들도 안 만나줍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두 가지 무기를 갖고 갔기 때문에 저를 흔쾌히 만나주셨습니다. 뭔가요? 무기요? 뭔가요? 첫 번째 무기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정말 한국의 문화가 일본 전역에 퍼진 20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평화의 시기를 주도한 것이 바로 조선통신사이고, 조선통신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BTS나 블랙핑크 같은 한류 문화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제가 21세기의 신 조선통신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이야기보다도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도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제가 그 조선통신사의 아름다운 내용을 갖고 발라드 노래를 만드는 작가다. 그래서 조선통신사 사랑이라는 노래를 제가 들려드렸어요. 게다가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한국에서 유명한 지금 진해석이라는 가수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노래를 한국어로도 된 노래도 들으셨고 일본어로도 된 노래도 들으셨어요. 감동했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영업자들도 저는 문화 마케팅, 감성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예.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이제 한국에 소속된 작가가 아니고 일본 오사카의 K-팝 기획사에 소속된 작가인데 제 사무실이 오사카의 코리아타운 안에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숙소가 코리아타운 안에 있는 아이돌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창문을 열거든요. 매일같이 일본인 10대 후반에서 50대의 여성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코리아타운에. 이분들은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실제 우리 한국은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기업가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많은 한국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이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좀 오게 만들게 하는 그런 비법을 좀 내가 가르쳐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비법을 알기 위해서 오사카에 성공한 일본인 그리고 제일교포 기업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3년 동안 인터뷰를 하고 성공한 그 비법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 걸린 결과물이 예, 취재 답사하는데 2년 더 걸렸죠. 그래서 도합 5년 만에 이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땀과 눈물의 책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책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여기서 특히 좀 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분은 첫 번째는 한국 관광객들이 도톤보리를 들어가시면은 많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식당을 홍보하는 캐릭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문 앞에 걸어놔요. 그런데 굉장히 험상궂은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뭐죠? 너무나 험상궂어요. 보통 우리가 그 KFC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곱상한 할아버지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음식점에 험상궂은 무슨 일본의 그 깡패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캐릭터를 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그분은 역발상으로 그 캐릭터를 했는데 제일 유명해요. 오사카에서 3대 먹거리로 가장 유명한 쿠시카츠 다루마인데 그 쿠시카츠 다루마 가게의 캐릭터가 다루마상이고 그 다루마상이 험상궂은 모양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역발상으로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든 캐릭터를 정할 때 참모들이 또 전문가들이 자기한테 직언을 하더래요. 사장님, 이런 험상궂은 캐릭터 하시면 안 됩니다. 밥을 먹으러 오는데 식욕이 동하려면은 뭔가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이런 캐릭터로 가야 됩니다. 라고 다 했대요. 근데 자기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모든 식당은 그런 캐릭터를 쓴다. 근데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래서 그게 자기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왜 그렇게 험상궂은가 하면 그분이 일본에서 유명한 복싱 선수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권투 선수로서 요리사가 된 정체성을 자기의 히스토리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대성공했죠. 아베 수상이 여기 왔으니까요. 아베 수상이 여기 와서 밥 먹었으니까 전국에 식당을 홍보하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죠. 그런 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분은 도톤보리 상가연합회 회장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 집 바로 옆집에 가시면은 오사카의 원조 3대 먹거리 중에 나머지 2개인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를 너무 맛있게 하는 크레오르라고 하는 가게가 바로 옆집에 붙어 있어요. 도톤보리에. 근데 그 집은 저는 그 회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분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머니예요. 너무나 가난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에게 뭘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도 벌고 막내 아들에게도 주전부리를 주기 위해서 한 평짜리 길과 땅에다가 조그마한 노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풀빵이죠. 타코야키를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타코야키 그 풀빵 하는 노점에 자기 막내 아들 옆에 둔 거죠. 그러고 팔면서 아들한테도 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결심했대요. 내가 이왕 장사하는 거 아들에게 최고의 타코야키를 먹이는 내가 장사꾼이 돼보자.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밀가루 배합을
연구를 하고 반죽하는 것을 비법을 연구해 갖고 오사카 최고의 타코야키를 만드는 비법을 가진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본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드디어 가게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천억의 자산가가 됐는데 저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하시거든요. 아들은 이제 사장이 됐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한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저는 그 말을 정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줄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시마를 어떻게 먹습니까? 생다시마를 초장에 그냥 찍어서 먹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먹지 않아요. 일본인들은 다시마를 100몇 가지의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네. 엄청난 연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시마 반찬 가게가 172년이 됐는데 네. 이 가게는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의학 드라마가 있죠. 지금 이제 의학 분업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많은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 의학 드라마가 MBC TV의 하얀 거탑입니다. 근데 그 하얀 거탑이 원래 일본인이 쓴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쓴 여자 마이니치 신문사의 기자가 이 다시마 반찬 가게의 사장님의 현재 이모가 되십니다. 게다가 그 이모는 한국하고 관련된 소설을 또 하나 쓰셨어요. 뭐예요? 그분이 쓴 대하소설이 불모지대라고 하는 5권짜리 대하소설인데 불모지대에는 일본의 실존 인물인 세지마 류조라고 하는 종합상사 회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에 오셔갖고 한국이 우리 일본처럼 잘 살려면은 종합상사 만들어라. 자기가 종합상사 회장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쿄올림픽이 1964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 일본처럼 올림픽을 유치해라. 그리고 1970년에 오사카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박람회는 경제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엑스포를 유치해라. 그렇게 다 됐네요. 다 됐죠. 그렇게 해서 한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자문을 해주신 세지마 료지의 주인공인 불모지대의 대하소설을 쓴 원작자가 바로 이 다시마 반찬 가게의 현재 이모님이십니다. 그 실제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그렇죠. 원래 그 세지마 류지는 그 옛날에 그 일본 군인이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종전이 되고 나서 패전이 되니까 러시아 얼마나 춥습니까?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감옥에 살다가 거기서 석방되고 나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종합상사의 회장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었네요. 그럼요. 우리나라를 몰랐네요.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에 빚을 많이 졌다 이거죠. 어떤 빚이냐? 백제시대에 우리 일본을 위해서 불교를 전해주고 우리 일본의 최초의 야마토 정권을 같이 세운 게 백제 아니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조선이 조선통일사를 파견해주고 우리 일본의 문화를 풍성하게 해준 게 조선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너를 35년 동안 강점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너 것도 잘 살아라. 이렇게 해주신 그런 분의 일대기를 쓴 분이 바로 이 다시마 반찬 가게의 현재 사장님의 이모입니다. 마인지 신문사 여자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반찬 가게도 그때 제가 인터뷰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요. 그 오사카 코리아타운은요. 오사카의 즈루하시라는 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옆에 여기 모모다니라는 역이 있는데 모모다니 역에서도 10분 걸어가면은 그러니까 모모다니 역과 즈루하시 역 중간에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10분 걸어가면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가 하는 눈물의 식당이 있습니다. 이름도 너무나 순박해요. 뭔데요? 봉선화 식당입니다. 네. 근데 이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의 정으로
일본의 국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무술 중에 하나가 스모 아닙니까? 스모 선수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만드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봉선화 식당이에요. 사장님이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죠. 지금은 제일교포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한국이 옛날에 정말 못 살 때에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서 오사카로 가신 거죠. 평범한 주부예요. 근데 일본인 남편하고 이제 사별하고 나서 자기도 이제 생계가 중요하니까 코리아타운 안에 한국 식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한국인답게 푸짐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일본 식당은 푸짐하지 않잖아요. 맛있고 깔끔한데 푸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어머님들은 일본에서 식당을 하더라도 푸짐하게 해서 주세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일본의 유명한 도쿄에 있는 스모 선수가 우연히 거기를 들어온 거예요. 스모 선수는 120kg 됩니다. 그 거구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지극정성으로 한국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모 선수가 한국 음식을 그날 처음 먹었답니다. 한국 음식이 이런 맛이야? 근데 스모 선수니까 많이 먹는 걸 좋아할 거 아닙니까? 배부르게 먹고 포만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도쿄로 가서 자기 감독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감독이 우리 다음에 오사카 가면 한번 가보자 해서 어느 날 이 어머님이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120kg, 150kg 스모 선수들이 때로 수십 명이 들어옵니다. 놀래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 조그만해요. 식당이 가득 찬 거죠. 다른 손님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그 스모 선수가 다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비상이 걸렸죠. 자기가 거기 있는 냉장고 탈탈 털어가지고 최고로 해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서로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게 됐죠. 그래서 스모 선수들이 일본의 전국 도시를 순회하면서 경기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면서 이제 스모 선수들은 힘이 강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곰탕 끓여서 보내주고 그 한국 어머님의 정을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해가지고 손편지가 오고 그래서 지금은 그 스모 선수들이 이 어머님을 마마라 불러요. 엄마란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의 정으로 일본의 스모 선수를 내 가족처럼 지금 만든 이야기는 정말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닐까. 누가 이거 좀 영화 감독이 있으면 이거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 취재하면서 참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오사카에서 새로운 오사카 기업가의 정신을 만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상인의 혼에는 일본 상인의 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일교포 상인들의 혼도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좀 책을 제가 한번 저도 읽어볼게요. 예, 이 책 읽어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새로운 감동을 받으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오사카 여행을 한번 우리 박세일 변리사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작가님과 이게 영감을 많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좀 부럽기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제 오사카의 노포 기행이란 말이죠. 근데 보면은 뭐 교토도 또 거기도 엄청 도시고 도쿄도 도시고 또 우리랑 가까운 규슈 지방도 있고 한데 혹시 시리즈물로 좀 혹시 기획을 하실까요? 마침 제가 이번에 오사카 노포 기행 책을 썼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에 있는 어느 기업가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도쿄가 지금 신도심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도 옛날 에도 막부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 그 노포들의 기업의 혼이 또 살아있죠. 그래서 다음 달에 한국에 나와서 저와 좀 만나서 도쿄 노포 기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저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이런 이제 노포들하고 인터뷰하려면 제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사카 노포 기행을 쓰기 위해서는 오사카 문화와 역사를 제가 다 공부를 미리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도쿄 노포 기행을 쓰려면은 도쿄에
그 에도 시대부터 그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제가 다 공부를 하고 제가 준비가 돼야 돼요, 먼저. 특히 좋은 것은 도쿄에는 위성도시가 사이타마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데 거기 가면은 고구려 후손이 1300년째 살고 있는 신사와 마을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일본 사람들을 고마라고 부르는데 고마 신사가 거기 있고 몇 년 전에 1300주년 기념행사를 거기서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쿄 노포기행을 쓰게 되면은 그 고마 신사가 있는 1300년 된 후손, 고구려 후손이 살고 있는 그 사이타마에 있는 노포도까지 제가 좀 취재를 해서 도쿄 노포기행에 제가 담으려고 하고 또 아시다시피 도쿄는 신오쿠보라고 해서 코리아타운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K-POP 한류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K-POP 이야기도 좀 제가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새로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기 인터뷰 또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책 또 기대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게 재밌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우리 또 박세일 변리사가 진행하시는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책 나올 때마다 한번 보시죠. 네. 자, 오사카 노포기행 오노기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